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욱군입니다. 8월 27일 오후 4시 20분 돼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포함한 이런 미디어 덕분에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됐고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늘 일단 이 지금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다가 지금 유튜브의 시대까지 온 겁니다. 유튜브의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개인도 이런 무식한 놈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뉴스도 개인이 뉴스를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물론 뭐 몇 명 스태프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할 때랑 차이가 생긴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저는 그때 유튜브를 볼 때가 아니죠. 안 볼 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때는 젊은이들만 봤었고 저는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변해오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는 저만 해도 전부 그 중앙 방송들, 그러니까 MBC, KBS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얘기만 그냥 그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관심이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MBC나 뭐 KBS에서 내보낸 방송만 갖고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됐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제가 이제 부지런했다면 뭐 어떻게든 알아냈겠지만 성격이 부지런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겠다. 저 사람 뭐 방송에서는 저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만 저 사람이 실제 어떤 인간성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튼 이제 그런 세상에서 그때 이제 10년 다 돼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했기 때문에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한 거랑 비슷한 상황을 당한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이 되고 그거를 중앙 방송에서 쉴드가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완전 조작 방송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다 속여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권은 그거를 약간 착각했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때보다 더 쉽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이 착오된 부분이 지금은 시대가 자꾸 유튜브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의사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동굴 벽화가 있잖아요. 동굴에다가 벽화를 남기면 뭔가 거기다가 뭐 글자를 남기든지 문자를 남기든지 하면은 동굴에다가 벽화를 남긴다는 건 뭐예요? 돌에다가 뭘 새긴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로 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류가 종이가 없으니까 뭐 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기고 뭐 갑골 문자라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뭐 그냥 새긴 거예요. 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새겼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인류가 발전돼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종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일일이 종이가 생겨서 붓으로 일일이 적었죠. 그때는 일일이 적어야 되니까 한 장 한 장씩 적어야 되니까 많은 붓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쇄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윤정기라는 게 나오고 신문을 여러 장 찍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여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겠죠. 예,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형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정기가 나오고 신문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의 내용을 담은 그 종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근데 그게 불과 300년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느냐, 라디오가 나왔다는 겁니다. 라디오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라디오를 중앙에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수억 명도 수십억 명도 한꺼번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해도 뭐 수백만 명씩 막 듣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잖아요, 라디오가 나오면서. 근데 그게 그럼 몇 년 됐느냐? 200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라디오가 나온 게. 대략 뭐 좀 무식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럼 대략 그 정도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TV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뭐 찰리 채플린이 뭐 무성 영화 이런 걸로 화면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인류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중앙방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TV가 생기면서 각 가정에 TV가 생기고, 그걸 중앙방송에서, 그러니까 MBC 같은 미국에서는 뭐 커다란 거대한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송출을 하고, 그거를 각 가정에서 TV로 단말기로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 그것도 불과 100년이 좀 안 된 거 100년이 좀 넘은 거 아닙니까? 그게 생긴 지가, TV가. 그런 게 100년 안팎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TV가 나오면서 가정에서 중앙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시대죠, 거의. 그러다가 이제 끝물에 와가지고 그 시대가 이제 거의 막을 내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이.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앙방송국에서 거대한 자본을 투자한 그런 방송국에서 방송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게 MBC나 뭐 CNN이나 그런 데고요. 아직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죠. 지금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죠. 과도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 유튜브의 시대. 그러니까 개인이 방송을 제작하는 시대가 된 거다, 이런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게 끝이냐? 이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 발전해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제 그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을 당할 때는 아직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국민이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뜻대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MBC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국민이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 그런 거에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밑으로 내려갔었다고 하잖아요. 한 자릿수대로. 그렇게 됐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 1.23 계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거기 이제 한동훈이 합세를 하고, 이 바보 같은 놈이. 아무튼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 뭐 지들끼리 짜옹한 짓이겠죠, 결국은. 뭐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거 뭐 9년 전도 됐었는데 뭐 지금은 더 쉽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재명은 살짝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탄핵 뭐 그렇게 지들이 이제 장악한 방송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슨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다, 그런 거짓 뉴스를 막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는 뭐 그보다 더 쉬우면 쉬웠지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던 게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저기 뭐야 헌재에 붙여지기 전에 이제 그 탄핵 가결이 됐을 때 의회에서 갑자기 막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하고 달라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이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알게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 하신 것도 있고 대응을 잘 하셨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을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죠. 그런 바람에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제가 보기엔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탄핵 그때 그 헌재에서 자기 뜻대로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기각이 되고 그러면은 그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굉장히 긴장했던 그 표정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자기는 완전히 그때 만약에 탄핵 그 헌재 판결이 만약에 인용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각하 쪽으로나 기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긴장했던 얼굴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어두웠던 얼굴들.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MBC나 이런 중앙방송국의 힘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죠. 시대가 변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지금도 라디오가 있잖아요. 라디오하고 TV가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TV가 나오기 이전에는 오직 라디오밖에 없었을 때는 라디오가 완전히 주류였고 신문과 그때 라디오가 공존했겠지만 신문보다는 라디오의 영향력이 더 강했을 것이고 라디오에서 뉴스를 생방송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1시 뉴스입니다 그러고서 라디오에서 막 5분간 뉴스하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TV가 있으니까 이제 라디오의 영향력이 계속 약화됐었고 아무튼 뭐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가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은 그래도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지금 뭐 진짜 부정선거까지 껴가지고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그 최근 10년간 저들이 다져놓은 세력이 점점 강화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이재명 당선자가 10년 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가 대통령이 된 건데, 저는 그걸 몰랐다는 얘기죠. MBC에서 완전히 그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보다 지금 이재명이가 더 강화된 자기들의 그 권력이 있었잖아요. 국회도 많이 부정선거로 장악한 거라고 저는 봐요. 부정선거로 그 많은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을 당선시키고 선관위 완전히 장악돼 있고 뭐 사법부도 일부 장악돼 있고 이런 상황이 그때 문재인 때보다는 훨씬 자기가 유리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모른 게 이제 유튜브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놓쳤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당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됐건 그 자기들끼리 강화됐던 힘으로 부정선거까지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되면 그 자리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MBC에 아직도 속고 있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MBC, KBS 뭐 이런데 조중동 뭐 이런 특히 김어준 뭐 유튜브 중에서도 지금 저 거짓 방송을 막 만들어내는 데가 많아요. 최고 수익률 아주 저는 놀랬습니다. 아주 그 최고 수익률이라고 꽤 그럴싸한 유튜브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저는 5년 전에는 그 최고 수익률에서 하는 내용을 다 믿었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거짓 방송이에요. 그런 식이니까 아무튼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데
장동혁 의원이 그런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당선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대는 변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 그 정치가 이제 새롭게 그 완전히 개혁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첫 출발을 이뤄낸 거나 마찬가지, 첫 걸음을 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진짜 당원들,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대표가 당선이 됐으니까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걸로 봐서는 뭐 그 정치판 내에서도 뭐 자기 나름대로 세력이 형성돼 있고 그랬어야지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민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당선이 된 첫 사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정치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런 쪽이 빠르니까, 예, 유튜브나 이런 쪽이 빠르니까, 인터넷도 빠르고, 결국은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그거를 우리가 섭취하는 나라니까, 그거를 채택하는 나라니까, 우리 국민성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는 진실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런 것이 발전돼 갈수록, 그러니까 유튜브가 발전되고 또 어떤 게 더 발전되어 갈지 모르지만 더 발전될수록 결국은 속이기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예전에 중앙방송이 있을 때는 속이기가 쉬워요, 국민을. 그게 썩기만 하면 그냥 이 중앙방송이 거대한 자본이 집중된 그 중앙방송이 한번 썩으면 얘는 국민을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장악하면 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부 방송을 하는 시대에서는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자꾸 발전한다는 것은 거짓은 자꾸 힘을 잃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는 게 큰 흐름이잖아요. 대세입니다, 그게. 인류는 전체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돼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 시점에 와갖고 유튜브 시대에 와가지고 장동혁 같은 후보가 선출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물론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당대표 선출이지만, 이제 그거는 곧 확대돼서 우리나라 전체의 대통령도 지금같이 부정선거에 의한 여론 조작에 의한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는 시대는 이재명이 끝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 좀 약간 진행되다가 이제 그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물론 당장은 이제 이게 시작된 거니까, 이제 이 장동혁 대표가 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정치계는 계속 물갈이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계속 이제 좋은 쪽으로. 결국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쪽으로. 예전에는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중앙방송국만, 여론만 장악하면, 뭐 조중동 좀 장악하고, 이렇게 뭐 지들끼리 짜웅하면 그냥 국민은 완전히 그냥 개돼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인류의 발전 단계가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가 그 상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인류는 자연스럽게 발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정치에서 가장 선진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의 그 변화에 대한 그 판단이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이제 멘트를 볼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는지 알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는 속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속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저 중앙 그 언론들만 장악하고 있으면 국민을 속이는 게 너무 쉬웠던 시대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돼 있고, 예, 민주당에 특히 국회의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고 이제 뭐 대통령조차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시대였으니까. 사실 문재인도 그랬죠. 문재인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문재인은 워낙에 그때 국민들이 많이 속아 있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었어도 문재인이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또 이해하시겠죠.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가 없어도 그때는 너무 많이 속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번에는 이재명 당선자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당선이 안 됐어요. 왜? 국민들이 10년 전만큼 안 속았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당연히 될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꾸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튜브, 새로운 미디어 환경. 이거는 그냥 인류가 자연스럽게 발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가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그것도 많은 표, 무리를 해가면서 많은 표를 집어넣지 않았었으면 당선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계속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정당성의 문제가 계속 이재명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왜? 많은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효과는 없어지질 않아요. 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효과가 없어집니까?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거죠. 지금 미국에 이번에 간 화면 보니까 그 미국 교포들이 그거 중앙 언론에서는 전혀 방송하지 않는 내용. 그 똑같아요. 이재명 욕하고 막 그 교민들 모여갖고 야 가짜 대통령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욕하고 구호 외치고. 물론 소수였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야 가짜 대통령 꺼져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 대통령 거기 앞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해갖고 저 사람들 좀 멀리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MBC에서 방송 안 하니까, KBS에서 방송 안 하니까 전혀 몰랐을 일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부텀도 알고. 그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가장 먼저 채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혜택을.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에서 세계 최고로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다. 희망고문 전문가. 감사합니다.